서울 강남구의 이른 아침, 회색빛, 아스팔트 위로 햇살이 부서지고 출근길 직장인들의 발걸음은 분주했다. 그 틈에서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한 청년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괜찮아, 김서준. 그냥 평범한 인턴일 뿐이야. 김서준 28세. 대한민국 대기업 중 하나인 신한그룹의 인턴으로 입사한 첫날. 그의 심장은 마치 입시날 아침처럼 고요한 긴장감으로 뛰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서준은 21층 인사팀에 도착했다. 넓고 반짝이는 복도 유리벽 너머 보이는 회의실과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 모든 게 낯설고 조금은 위압적이었다. 인사팀 대리인 박지훈이 그를 맞았다. 김서준 인턴 맞으시죠? 오리엔테이션은 끝났고 배정부서로 바로 가실게요. 마케팅 본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준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뒤따랐다. 그러나 그가 마케팅 본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생각보다 훨씬 싸늘했다. 낯선 사람을 대하는 시선, 그리고 조용히 수근거리는 목소리. 또 인턴 들어왔네? 이번에도 금방 나가겠지 뭐. 그 순간 중년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색 셔츠에 반듯하게 빗은 머리 매서운 눈매의 남자. 박경태 팀장 마케팅 본부를 이끄는 인물이었다. 그는 서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없이 앉았다가 비아냥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3개월만 버티면 끝날 애인데 뭐하러 인사를 해. 그냥 앉아. 서준은 머쓱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첫날부터 인사는커녕 싸늘한 분위기에 얼어붙었다. 그는 조용히 한 구석의 빈 책상에 앉았다. 바로 옆자리엔 아무도 없었다. 그날 오전 서준은 컴퓨터 세팅도 차에 끝나기 전에 커피 심부름을 지시받았다. 김인턴 우리 부장님 아메리카노 얼음 3개만 넣고. 점심시간. 팀원들은 말도 없이 335 나가고 서준은 홀로 구내식당의 구석자리에 앉았다. 뜨거운 된장찌개가 입 안을 드긴 했지만 마음은 식어갔다. 그때 스마트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떴다. 박경태 팀장, 회의실은 정리 안 했나? 오후 회의 준비는 밥 먹는 시간에 하자. 인턴이 할 일이 그거지 뭐. 서준은 수저를 놓고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당에서 뛰듯이 나와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땐 이미 박 팀장이 차가운 눈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인턴이라고 특별 대우 받을 생각 말고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해. 여기선 실력으로 말하는 거야. 그 순간 서준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아무리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솟구쳐 올라와도 말할 수는 없었다. 지금은 그냥 견뎌야 했다. 김인턴 이것 좀 복사해와. 30부. 이건 또 왜 안 정리됐지? 아까 다 시켰는데. 그날 이후 서준의 하루는 시도 때도 없는 호출로 시작되고 끝났다. 회의 자료 출력, 음료, 심부름, 재떨이, 청소까지 정작 마케팅 업무는 하나도 없었다. 팀장은 심드렁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쟤는 그냥 사무보조야. 실무는 맡기면 감당 못해. 주변 팀원들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마치 이게 당연하다는 듯 모두가 그저 자기 일에 집중하는 척했다. 퇴근 시간 6시. 서준은 컴퓨터를 닫고 가방을 매려다가 딱 그때였다. 박 팀장이 그의 책상으로 걸어왔다. 김서준 인턴, 이 보고서 내일까지 정리해. 서류 뭉치를 툭 하고 책상 위에 내려놓는다. A4 용지 100장이 넘는 두께. 말이 정리지 실상은 분석 요약까지 포함된 작업이었다. 오늘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는데 서준은 입안에서 그 말을 삼켰다. 대답 대신 그는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밤 10시가 넘도록 혼자 남아 문서를 읽었다. 그가 사무실을 빠져나온 건 자정을 넘긴 후였다. 한강 근처 원룸 자취방에 도착하자 신발도 벗기 전에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한숨을 길게 내쉬며 천장을 바라봤다. 이게 진짜 아버지가 자랑하던 회사였을까? 며칠 뒤 마케팅 전략 회의가 있었다. 서준에게는 회의 자료 준비가 맡겨졌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시장 데이터는 아무도 제공하지 않았다. 의도적인 무시, 이건 실수일 리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동료들에게 다가갔다. 혹시 지난 분기 광고성과 자료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팀원들은 서준의 눈을 피했다. 누군가는 어색하게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다. 유일하게 조용히 USB를 건넨 건 옆 부서의 김나영 대리뿐이었다. 하지만 그 자료마저 불완전했다. 결국 회의 시간, 서준이 준비한 자료에서 수치 오류가 발견됐다. 박 팀장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게 자료야 장난하나? 대체 뭘 보고 회의를 하라는 거야? 이게 실력이라는 거야. 회의실에 앉아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그중 몇 명은 고개를 숙였고 몇 명은 애써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다. 서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였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마른 침을 삼켰다. 역시 인턴은 안 돼. 이런 기본도 못하니 그날 이후 다른 인턴들까지 서준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야, 박 팀장 눈치 봐. 괜히 걔랑 친해졌다가 우리도 찍혀. 혼자 밥 먹는 건 기본. 혼자 야근, 혼자 회의 정리, 혼자 기획서 출력. 조용한 괴롭힘이 아니라 공개적인 외면이었다. 서준은 점점 입을 닫았다. 말하면 반박당하고 도와달라고 해도 피할 뿐이었으니까. 어느 날 밤 11시가 넘은 사무실. 서준은 피곤해 지쳐 잠깐 눈을 붙였다. 그때 어디서 자빠져 자냐. 박 팀장이 사무실에 다시 들어와 그를 흔들어 깨웠다. 요즘 젊은 것들은 진짜 정신이 없어. 근성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서준은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맺힌 눈물, 그러나 금방 닦아냈다. 3개월만 버티자. 그때까지만 참자. 그 주말 서준은 오랜만에 가족 모임 초대를 받았다. 이모가 생일을 맞아 종로의 전통 한옥식당에서 조촐한 식사를 한다고 했다. 서준이 회사는 어때? 마케팅이면 멋지다. 우리 아들 역시 대기업 들어가니 달라졌구나. 삼촌과 사촌들은 미소 지으며 그를 칭찬했지만 서준은 그냥 웃었다. 말없이 억지로 웃었다. 모두가 자랑스러워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내가 회사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준은 원룸 구석에 앉아 있었다. 카페트 위에는 쌓여가는 업무 노트 USB 그리고 열지 못한 편의점 도시락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그는 스마트폰을 켜고 아버지의 이름을 눌렀다. 김태진 회장 신한그룹의 창업주이자 그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 전화만 하면 끝날 거야. 한 마디만 해도 모두 달라질 테니까. 하지만 손은 멈췄다. 전화는 걸리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김 회장의 아들이 아닌 단지 인턴 김서준으로 남기를 원했다. 그 월요일 아침 서준은 여느 때처럼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팀원들의 대화는 여전히 날카로웠다. 저 인턴 아직도 안 나갔어. 버티는 것도 재주네. 팀장한테 저렇게 찍히고 심지어 복도에서는 어떤 대리가 농담하듯 말했다. 쟤는 그나마 잘생겨서 괜찮지. 외모값은 하잖아.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이어폰을 껴볼까 하다가 결국 다시 빼고 자판을 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서준은 늦은 시간 복사실에서 우연히 조미연 대리와 마주쳤다. 김인턴 아직 안 갔어요. 서준은 잠시 머뭇거리다 웃었다. 이거 출력하고 가려고요. 내일까지 부장님이 보자고 해서. 미연은 잠시 망설이다 작은 종이 쪽지를 내밀었다. 혹시 몰라서. 이건 부장님이 내일 또 요청할 자료 목록이에요. 내일 아침에 바쁘게 찾지 않게 미리 준비해요. 서준은 놀란 눈빛으로 쳐다봤다. 그녀는 덧붙였다. 다들 무서워서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나도 솔직히 그렇고. 하지만 그쪽만 혼자 버티는 거 보기 너무 힘들어서. 그 말에 서준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사람 냄새 나는 그 한마디가 그 어느 따뜻한 밥보다 위로가 되었다. 그날 밤 서준은 처음으로 녹음기 앱을 켰다. 그동안 박 팀장이 했던 말들을 되짚어보며 하나하나 정리했다. 이건 감정풀이가 아니라 증거야. 그는 자신의 노트북에 다음과 같은 폴더를 만들었다. 직장 내 괴롭힘, 일지 박경태 팀장의 발언,
날짜별 회의실 녹음 자료, 2002 종몽 그리고 매일 밤 하루의 사건과 대사를 빠짐없이 기록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박 팀장의 괴롭힘은 점점 교묘해졌다. 자료 어디 있어 말도 없이 왜 안 갖다 줘 금요일에 보내드렸습니다. 메일 확인하시면 내 메일함엔 없는데 이런 기본도 안 되는 애가 뭘 하겠다고. 읽음 표시까지 되어 있는 메일을 확인해도 팀장은 끝내 외면했다. 서준은 그 장면을 조용히 녹음하며 생각했다. 지금은 불공정이지만 언젠가는 모두 드러나게 돼 있어. 초여름 서울. 회사의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비쳐 들어오는 어느 오후. 서준은 눈을 감고 책상에 기대어 숨을 돌리고 있었다. 한밤의 보고서 작성으로 축 처진 어깨 차가운 시선 속에서 삭은 마음. 그런 그에게 작은 노란 쪽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자리오 경로 인트라넷, 파일 공유, 마케팅 기획, 웃는 시험조 비밀번호 062. 서준은 고개를 들었다. 쪽지를 쓴 사람은 바로 조미연 대리였다.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그 순간 서준의 가슴 어딘가에서 꽉 막혀있던 무언가가 살짝 풀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비록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쪽지는 그 어떤 도움보다도 절실했다. 그날 저녁 서준은 평소보다 일찍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 미연 대리를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다. 조 대리님, 그녀가 멈춰서서 돌아봤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메모 덕분에 내일 또 혼날 뻔한 걸 막을 수 있었어요. 미연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그냥 제가 아는 걸 알려드린 것 뿐이에요. 사실 저도 인턴 때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인턴 보면 그냥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서준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때렸다.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게 그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다. 며칠 후 서준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조 대리님, 박 팀장님은 원래 이렇게 인턴들을 심하게 대하시나요? 잠시 망설이던 미현은 작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인턴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기준에 안 맞는 직원들한텐 더 심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 줄 아는 분이죠.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지친 체념이 서려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왜냐면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그 말은 뼈를 때렸다. 서준은 입을 다물었고 미연은 가만히 덧붙였다. 하지만 김인턴은 뭔가 달라 보여요. 그냥 참고 버티는 게 아니라 안에서 뭔가 하고 있죠. 서준은 깜짝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그의 진심을 꿰뚫고 있었다. 그날 밤 서준은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조미연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었다. 사람들의 손길, 미연경 첫 메모, 취의 대화 엘리베이터 1617, 회식 대신 야근 서준의 선택. 그는 이 작은 연대가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아직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는 깨달음이었다. 며칠 뒤 점심시간, 조미연이 먼저 서준을 향해 다가왔다. 같이 식사하실래요? 서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구내식당 창가 쪽.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서준은 조금 어색했지만 마음이 따뜻했다. 그동안 차갑기만 했던 회사 안에서 사람 냄새가 나는 순간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늦은 밤. 사무실에는 불이 군데군데 꺼져 있었고 복사기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남아 있었다. 서준은 회의 자료를 정리하다 프린터가 멈춘 것을 확인하고 복사실로 향했다. 그런데 문을 열려는 순간 안쪽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도 그 인턴 버티고 있냐? 아직 버티더라. 내가 얼마나 굴욕 줬는데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냥 평범하게 대해도 되잖아. 야, 넌 몰라서 그래. 인턴들은 초반에 안 눌러놓으면 정직원 되면 기어오른다고. 그냥 버릇 고쳐놓는 거야. 익숙한 목소리.
박경태 팀장과 타 부서의 부장급 간부였다. 서준은 숨을 삼키며 문을 살짝 닫았다. 심장이 요동쳤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우연도 개인 감정도 아니었다. 그건 관행이었다. 이 회사가 인턴들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모두가 그걸 조직을 위한 일이라며 정당화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준은 침대 위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혼자 식탁에 앉아 도시락을 먹던 순간 팀원들의 차가운 눈빛, 박 팀장의 조롱, 무표정한 다른 인턴들. 그 모든 것이 이 조직 안에서 정상처럼 굴러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그냥 박 팀장의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가 세운 회사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 그는 노트북을 켰다. 녹음 파일을 정리하고 메일 캡처 쪽지들까지 하나하나 스캔했다. 그리고 문서 하나를 새로 만들었다. 프로젝트명, 내가 본 신한그룹의 민낯, 사례 공일 고의적 정보 누락, 공개 망신, 사례 02 회식 후 야근 강요, 23.50기가, 사례 03 인턴 일괄 야근, 다른 인턴이 서준 피함, 사례 04 조직 내부 대화, 괴롭힘을 길들임으로 정당화, 참고자료 미현 대리 대화록, 음성 파일 5개 이메일 9건. 며칠 뒤 조미연 대리는 서준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괜찮아요. 서준은 작게 웃었다.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요. 무기 없이 맞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준비 중이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깃든 단단함이 느껴졌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인턴, 아니 서준 씨는 그 자리에 머물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서준은 조용히 말했다. 제가 무너진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동기 인턴들과 스쳐 지나갔다. 그중 한 명 이름조차 나눈 적 없던 인턴이 슬쩍 속삭였다. 미안해, 우린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야. 서준은 그 인턴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이제부터 달라질 거예요. 그 짧은 대화는 오래도록 서준의 마음에 남았다. 비겁함이 아닌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 그리고 그 두려움을 깨뜨릴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7월 중순, 장맛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던 오후 서준은 조용히 회의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제 인턴 기간도 한 달 남짓. 몸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오늘도 변함없이 팀장의 호출을 해 어미애닝 팀장의 호출을 받았다. 김인턴 저번에 부탁한 보고서는 어디 있지? 아직도 못 끝냈어. 서준은 조용히 노트북을 켰다. 저번 주 금요일에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확인하시면 내 메일엔 없는데 지금 날 속이는 거요. 읽음 표시까지 확인했습니다. 보낸 시간은 오후 5시 12분입니다. 박 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잠시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곧 표정을 바꾸고 말했다. 그런 걸 증명한다고 실력이 되는 건 아니지. 어쨌든 자료엔 오류가 많았어. 다시 해와. 서준은 대답 대신 노트북 바탕화면 한쪽을 조용히 클릭했다. 녹음 이중기 실패.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버튼은 확실히 눌려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 왔고 더 이상 참을 생각은 없었다. 그날 밤 서준은 노트북 앞에서 깊은 호흡을 내쉬었다. 드디어 그날을 위한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 인턴 김서준의 보고서, 신한그룹의 현재를 고발합니다. 내용은 조용하지만 단호했다. 감정적인 비난이 아닌 사실과 근거로만 구성된 글, 녹취록 메일, 기록 목격자 진술 증언, 정리 사진 자료까지. 이건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회사의 시스템적 문제를 보여주는 보고서였다. 문서 마지막에 그는 한 줄을 덧붙여뒀다. 내가 이 회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며칠 후 박 팀장은 또다시 회의 시간에 서준을 언급했다. 이번 인턴들 딱히 눈에 띄는 사람 없네요. 특히 김서준 인턴은 기본 업무 능력조차 부족했어요. 회의실 안은 무겁게 침묵에 빠졌다. 다른 인턴들은 고개를 숙였고 정직원들조차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서준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정장을 단정히 여미고
팀장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한그룹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박 팀장은 눈을 부라렸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의 중인데. 하지만 서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네. 본사 임원진 전원 7층 전략회의실로 지금 소집해 주시겠어요?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고 박 팀장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지금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장난하나? 서준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본 뒤 말했다. 저는 인턴 김서준이자 신한그룹 김태진 회장의 아들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박 팀장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서준을 바라보았다. 서준은 덧붙였다. 3개월 전 아버지께 부탁드렸습니다. 직접 이 회사의 현장을 경험하고 싶다고요? 그래야만 이 회사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단단하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의실 문이 열렸다. 본사 임원진 각 부서의 부사장들, 그리고 신한그룹의 회장 김태진이 입장했다. 그 순간 박 팀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갑자기 무슨 회장은 묵묵히 자리에 앉았고 서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말씀하시죠. 어떤 이유로 임원들을 불렀는지.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서준은 단정히 노트북을 열고 차분히 마우스를 움직였다. 스크린에 띄워진 첫 화면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보고서 2025년 5월 7월 그 제목만으로도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3개월 전 이 회사가 정말 사람을 중심에 두는 기업인지 확인하고 싶어 인턴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은 따뜻함이나 배려가 아닌 무시조롱, 그리고 관행이라는 이름의 조직적 괴롭힘이었습니다. 서준은 폴더를 하나씩 열어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음성, 파일 재생. 이게 보고서야. 너 정말 회사 다닐 생각은 있는 거냐? 인턴들 초반에 안 밟아두면 나중에 정직권 되면 기어올라. 길들여야 해. 두 번째 메일, 로그 화면. 보낸 사람 김서준 수신 박경태 제목, 회의자료 송부. 날짜, 2025통 책달 12 일금 확인됨. 세 번째 캡처 이미지와 실시간 녹취 정리. 그는 한 페이지씩 넘기며 말했다. 이 자료들은 단순한 증오나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이고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 외면해온 구조적인 문제의 흔적입니다. 박경태 팀장은 침을 꿀꺽 삼켰다. 얼굴은 식은땀으로 젖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니, 김 이사님, 이건 오해입니다. 그저 교육 차원에서. 누구의 교육이었습니까? 부사장이 날카롭게 물었다. 인턴을 정신적으로 눌러서 기강 잡기를 했다는 게 교육입니까? 박 팀장은 시선을 피했다. 저도 위에서 하라는 대로. 누가 위입니까? 다른 임원이 차갑게 말했다. 책임을 전가할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때 김태진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묵직하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우리 회사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나는 아버지로서도 회장으로서도 참담함을 느낀다. 회의실이 일순 조용해졌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문화다. 구조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문화를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다. 회장은 손으로 책상을 단단히 짚으며 말했다. 박경태 팀장은 오늘부로 해임한다. 그리고 괴롭힘에 연루된 관리자들 모두 윤리교육과 재배치를 포함한 인사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경호팀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박 팀장은 고개를 푹 숙이고 따라 나갔다. 그 순간 회사 내에서 절대 권력이라 여겨지던 그의 모습은 그저 초라한 한 인간으로 보일 뿐이었다. 회의가 끝나자 조미연 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니 서준 이사님, 정말 그동안 이 모든 걸 혼자서 준비해 오셨던 거예요? 서준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아직도 그냥 서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라 제가 유일하게 사람으로 대해준 미현 대리님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신뢰가 오갔다. 그날 오후 서준은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다. 자신이 사용했던 인턴 책상, 잉크가 얼룩진 키보드 포스트잇으로 덮인 메모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워지지 않았다는 흔적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지 않았다. 이제 진짜 시작이니까. 회의실이 조용히 정리되고 임원들이 하나둘 퇴장하자 그곳에 남은 사람은 단 2명이었다. 김태진 회장, 그리고 김서준 그의 아들이자 이제는 더 이상 인턴이 아닌 사람. 회장은 서서히 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다. 의자 등바디에 몸을 기댄 채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래,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이 모든 걸 혼자 견뎠구나.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보고 듣지 않으면 절대 몰랐을 거예요. 자료로만 보는 조직 문화는 현실이 아니니까요.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녹음 파일 이메일 기록, 그리고 일지까지 아들이 매일 밤 하나하나 정리한 현장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처음엔 김태진 회장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네가 인턴으로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다. 내가 만든 회사를 네가 그렇게까지 의심하냐고 생각했었지. 그런데 지금 너 덕분에 우리가 눈 감고 있던 진실을 보게 됐다. 서준은 회장의 얼굴을 바라봤다. 예전과 달리 거기에는 기업인의 단호함과 아버지로서의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항상 사람을 중시한다고 말해왔지만 말뿐이었던 것 같구나. 내가 쌓은 시스템 안에서 누군가는 무너지고 있었는데도 그 순간 서준은 한 걸음 다가갔다. 아버지, 저는 이 회사를 부정하려 한 게 아니에요. 지키고 싶었어요. 정말 사람을 중심으로 두는 기업이 되려면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엔 자부심과 안타까움이 교차했다. 내 말이 맞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그걸 함께 바꿔나갈 생각이다. 그날 오후 사내 공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발표가 있었다. 신한그룹 윤리경영 선언문. 모든 직급 간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수평적 문화 조성. 직장 내 괴롭힘 무관용 원칙 인턴 및 신입 직원 보호를 위한 익명신고센터, 설치 내부 고발자 보호정책 신설 전사 윤리교육 전면 개편, 그리고 모든 임직원들에게 발송된 회장의 메시지. 지금 이 순간부터 신한그룹은 진짜 변화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고발이 아닌 조직 전체의 생존을 위한 약속입니다. 며칠 뒤 서준은 인사팀으로 정식 발령을 받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느 높은 자리도 주지 않았다. 그는 단지 말했다. 네가 지적한 그 문제들 바로 그곳 인사팀에서 바꿔봐라. 직원들의 고충 채용 평가, 그리고 문화까지 사람을 먼저 보는 조직을 만드는데 네가 앞장서줘 가야 한다.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후 서준은 인사팀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곳엔 조미연 대리도 앉아 있었다. 그녀는 깜짝 놀란 듯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팀장이 되었네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도 같이 싸울 사람이 생겨서 든든해요. 그 순간 작은 연대에서 출발한 변화가 이제는 제도와 구조로 옮겨가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8월 초 서울 한강 너머로 늦은 여름 햇살이 유리창을 비추고 있었다. 신한그룹 21층 인사팀 회의실. 김서준 신임 인사팀장님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박지훈 대리가 밝게 말했다. 서준은 짧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그룹이 사람을 먼저 보는 회사로 변화하는데 실질적인 책임을 맡고 싶어 여기에 왔습니다. 첫 출근 날 서준은 직원 한 명과 눈을 마주쳤다. 그의 명함에는 더 이상 인턴이라는 단어가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인턴이었을 때의 감정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혼자 야근하던 밤, 무시당하던 회의, 외면받던 점심자리. 그 기억은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무엇보다 사람을 이해할 줄 아는 리더로 변화시켰다. 그의 첫 업무는 다음과 같았다.
신한그룹 직장 내 괴롭힘 방지 5대 실행행 정책, 익명신고 시스템 도입, 누구든 부담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우선 원칙, 피해자 요청 전까지 가해자 비노출, 전사 윤리교육 개편, 단순한 교육이 아닌 체험형 워크숍 방식, 사내문화 조사 정례화, 분기별 조직문화 리포트 수집, 초임 관리자 멘토링 배치, 실무 경험보다 사람 관리 우선. 이 정책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서준은 직접 각 부서를 방문하며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고, 심지어 야근 중인 팀을 찾아가 직원의 피드백을 메모했다. 그때 인턴이 이렇게 현장 다니는 거 보고 싶었어요. 어느 팀원이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팀장이 돼서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네요. 특히 인턴들과 신입사원들의 반응은 달라졌다. 예전처럼 위축된 얼굴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는 시스템과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이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졌다. 어느 날 오후 서준은 조미연 대리를 불렀다. 미연 씨, 이번에 마케팅팀 팀장이 공석인데 생각 있어요. 미연은 놀란 듯은 눈을 크게 떴다. 저요, 팀장이요. 저는 아직 경력도 부족하고 경력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자세예요. 미연 씨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유일하게 사람으로 대해준 분이잖아요. 잠시 정적. 미연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다.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셨군요. 당연하죠.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지지해 줄 차례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조미현은 마케팅팀 팀장으로 공식 승진했다. 그녀가 만든 팀은 서로가 존중하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회사 내 가장 활기찬 부서로 떠올랐다. 이전까지 수직적인 업무 지시가 당연했던 곳에서 회의 시간에 후배 사원이 팀장을 향해 자유롭게 손을 들고 말했다. 팀장님, 이 아이디어에 대해 반론이 있어요. 미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오늘은 반론부터 들어볼까요? 그 장면을 복도에서 지켜보던 서준은 조용히 웃었다. 바뀌고 있다. 분명히. 1년 후 가을의 끝자락. 신한그룹 본사 외벽에는 커다란 배너가 걸려 있었다. 2026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1위 신한그룹 직장 내 괴롭힘 제로 선언 실현기업 인사 혁신 우수상 수상. 그 아래 출근하는 직원들의 표정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굳어있던 어깨는 펴졌고 복도에서는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겸손한 미소를 잃지 않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김서준, 인사팀장. 그는 매일 아침 8시에 도착해 직원 휴게실을 한 바퀴 돈다. 불편함은 없는지, 야근이 계속된 직원은 없는지. 책상에 있는 포스트잇 하나 무심코 버려진 메모까지도 그에겐 현장의 소리였다. 서준 팀장님이 지나간 후엔 왠지 자세도 바르게 되어 누군가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안엔 신뢰와 존경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서준은 최근 외부 강연에도 나서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어느새 윤리경영 모델 케이스로 소개되기 시작했고 국내 굴지의 기업 언론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밀려들었다. 그가 자주 꺼내는 첫 문장은 늘 이랬다. 저는 인턴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한 사람을 인간답게 대하는 것에서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길, 한 대학생이 그에게 다가와 물었다. 저도 앞으로 회사에 들어가면 비슷한 일을 겪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준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땐 2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둘째, 반드시 한 사람은 당신을 보고 있다는 것. 작은 손길이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신한그룹 내부도 계속 바뀌고 있었다. 조미연 팀장이 이끄는 마케팅팀은 사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서가 되었고 인턴 출신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제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첫 시간엔 김서준 팀장이 직접 나와 이야기한다. 이곳은 누군가를 누르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를 세우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그는 인사팀 사무실 한켠에 앉아 신입 인턴이 선배 사원과 함께 회의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인턴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지 않으세요?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의견이에요. 그렇게 해보죠. 그 말에 인턴은 웃으며 모니터 앞에 앉았다. 그 웃음소리가 사무실을 따뜻하게 울렸다. 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노을이 지는 강 건너편 처음 인턴으로 들어오던 날 입었던 정장이 지금은 꽤 익숙한 유니폼이 되어 있었다. 결국 사람이다. 서준은 속으로 대뇌였다. 직급도 나이도 학벌도 아닌 사람 그 자체를 존중하는 문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90일. 이제 그 여정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의 변화의 가능성으로 남았다. 에필로그 그리고 당신에게 인턴 김서준의 90일. 은 끝났지만 어쩌면 지금 당신이 다니는 회사에도 서준처럼 고민하고 참아내고 변화시키려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의 조미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작은 배려 진심 어린 연대. 그 하나로 누군가의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혹시 여러분도 직장에서 겪었던 부당한 순간 혹은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떠오르진 않으셨나요? 혹은 지금 이 순간 김서준처럼 참고 있는 중인 분은 없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준 순간, 나를 지켜줬던 작은 말 한마디, 혹은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일 있었어요. 이 이야기 꼭 친구한테 보여줘야겠어요. 그때 아무 말 못했지만 이걸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 어떤 말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서 우리는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에게 공유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노후의 명작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